장전의 원투펀치 204와 두 번째 이야기는요. 이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리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K리그 팀 4팀이 출전을 했는데 16강에 진출하는 팀 2팀이 가려졌어요. 네. FC 서울과 이제 전북현대가 진출을 했고 수원 삼성과 포항 스틸러스가 탈락을 했습니다. FC 서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찌감치 좀 그렇죠. 정해놨기 확정이 때문에 됐었죠. 이 승패와 이번 경기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첫 패배를 맞긴 했습니다. 근데 뭐 마지막 라운드는 다 마지막 라운드에 알맞는 컨셉으로 임하는 거기 때문에 별 상관은 없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FC 서울은 여전히 이제 신진호가 빠져나간 그 자리에 대한 시스템을 신진호 선수가 있을 때와 똑같이 가져갈 수가 있겠는가? 저는 이제 그 문제에 FC 서울은 좀 앞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이제 FC 서울은 우라와를 만나게 됐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이제 데드리아노를 비롯해서 FC 서울이 충분히 세밀한 축구에 있어서도 우라와보다 잘할 수 있고 마지막 최전방에서의 파괴력에 있어서도 우라와를 넘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FC 서울의 앞으로의 또 아주 희망찬 장도를 기대해 봅니다. 실제로 중계도 꽤 자주 하시잖아요. FC 서울 이제 경기를 중계를 하시는데 전 경기를 다 봤죠. 네. 올 시즌에. 지난 시즌이랑 확실히 저는 달라진 게 느껴져요. 그 일단 분위기 자체가 선수들도 일단 최용수 감독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올라갔고, 네. 최용수 감독 또한 자신의 3백 운영이 현대 축구와 걸맞는 3백으로 진화하는 네. 그러한 단계에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자신의 어떤 전술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지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선수들 자체 분위기도 좋을 뿐더러 후보 선수들 이날은 사실 아드리아노 선수를 빼면은 대부분 또 그동안 기용이 많이 되지 않았던 선수들을 대거 투입을 했는데 그 선수들에 대한 동기부여도 지금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괜찮다고 보여지고 신준호 선수에 대한 공백도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많은 지금 성장 속도로 있어서 가장 기량이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박용우 선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경기를 거듭할수록 상당히 경기 시야도 넓어지고 판단도 빨라지고 또 세밀해지고 패스와 중거리 패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장족의 발전을 지금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용우 선수가 미드필더 라인으로 올라가면서 풀어줘도 충분히 신진호 선수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큰 걱정이 없다고 보여져요. FC 서울은 올 시즌에 분명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승해야죠. 우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전북 팬들이 들으면 또 뭐라고 해요? 맞다. 아니 근데 저는 K리그 팀이 우승을 하는 건 좋은데 네, 정정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K리그 팀이 우승해야죠. 네. 준우승이 너무 아까웠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지? 오늘 이른바 시쳇말로 뽀록 났네요. 네, FC 서울 팬이라는. 아니 이미 한번 원투펀치에서 공개를 하셨더라고요. 공개했어요. 그래서 네 전북현대도 이제 16강 진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마지막까지 좀 몰랐었던 경기였어요, 정말. 전북은 정말 가슴 졸였어요. 진짜 가슴 졸였는데 전북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결국 그겁니다. 전북이 가장 좋은 경기를 펼쳤던 것은 역시 FC 도쿄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도쿄전 전후에서 보면은 전북이 구축할 수 있는 최선의 베스트 11이 윤곽을 드러냈고, 그리고 역시 챔피언스리그 정말 한 판 한 판이 중요한 그런 무대에서는 전북이 무조건 이제 상대를 향해서 달려들고 올려붙이고 이러한 어떤 닭공보다는 도쿄전처럼 밸런스를 정확하게 유지를 하면서 보유하고 있는 자원들의 또 장점을 극대화시키는, 뭔가 실리를 챙기면서도 골도 동시에 많이 넣을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실리적 닭공, 그러한 어떤 측면이 도쿄전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났거든요. 그런데 장수전은 사실은 그런 부분이 약간 또 좀 줄어들면서, 물론 김보경 선수라든가 로페즈 선수가 나올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제 멜버른 빅토리를 만나거나 또 그 이후에 중요한 경기를 하게 될 때는 도쿄전을 잊지 말자. 도쿄전이 어떻게 보면 전북의 답이고 챔피언스리그에서는 더더욱 그런 운영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최강희 감독이 보면 엔터테이너 기질이 있어요. 네, 그래서 약간 마지막까지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난 그 대표팀 감독을 맡았을 때도 그랬습니다만 극장을 유도하는. 네, 사실 도쿄 원정 같이 지역 방어 위주의 존 프레싱 형태로 자신의 존을 지키면서 하는 경기 운영은 제가 관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경기 이길 수 있겠다, 충분히 잘한다, 안정적이다,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갖게끔 좀 편안하게 하는데
역시 이번 경기 장수 FC전은 정말 놀이공원 간 느낌이에요. 아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롤러코스터 타는 느낌. 네, 아주 심장이 진짜 쫄깃쫄깃해지는 네. 이런 불안한 운영이라고 사실 생각이 들거든요. 시광희 감독의 스타일이 무언가 이제 궁지에 몰리고 좀 급박한 경기가 될 때는 또 그렇게 막 우당탕탕하는 경기가 많아요. 안 되면 되게 하라. 네. 그러면서 어쨌든 중요한 건 올라가면 되니까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것도 최광희 감독 평가를 해줘야 되는 네. 부분이거든요. 자, 전북현대 다음 상대는 이제 멜버른 빅토리고 FC 서울의 다음 상대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라와. 그 멜버른 빅토리 같은 경우 잠시 말씀드리자면 저는 전북이 상대하기에는 괜찮은 팀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멜버른 빅토리가 정말 호주스러워요. 좀 어떻게 보면 좀 용맹하게 좀 밀어붙이고 우당탕탕 그런 기질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멜버른 빅토리와 전북이 할 때는 전북이 멜버른의 약간 성급한 압박들을 벗어나오게 되면 전북에 또 좋은 공격수들이 골을 넣을 수 있는 뒷공간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멜버른 빅토리가 뭐 내려앉아서 뭐 수비 중심으로 계속 오랜 시간을 하거나 그런 유형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북이 상대하기에는 멜버른 빅토리는 괜찮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FC 서울이 상대하는 우라와 레드 다이아몬드는요. 요즘 폼이 좋은 거는 좀 경계를 해야 돼요. 네. 요즘 그러니까 우라와레즈가 시즌 초반에는 좀 패가 많았다가 요즘은 서울처럼 쭉 이제 무패 행진을 겪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라와레즈는 또 흥미로운 것이 서울도 3백인데 우라와 레즈도 3백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서울도 3백에서 고요한 고강민 양쪽 이제 측면에서의 윙백들의 공격력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우라와 레즈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세밀함과 전방의 파괴력의 차원에서 우라와 레즈보다는 비슷한 스타일이지만 서울이 조금 더 우위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16강에 이제 탈락한 두 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해야겠죠. 서운하니까요. 이제 포항 스틸러스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일찌감치 탈락을 확정졌다고 볼 수 있고, 네. 수원 삼성은 또 좀 아쉽게 됐어요. 수원 삼성 같은 경우가 이번 경기에도 주전들을 좀 일부러 쉬게 해줬잖아요. 염기훈, 뭐 권창훈 선발에 투입을 시키질 않고 결과적으로는 사실 5차전이 끝나고 6차전을 맞을 때 자력으로 진출하기가 힘든 상황이 돼버린 건 사실입니다. 수원이요. 근데 그런 부분은 결국은 조별리그에서 잡았어야 될 경기 1차전 감바와의 홈 경기가 0대 0이었고 그 다음에 멜버른 원정이 이제 0대 0이 있는데 결국 두 경기가 특히 1차전도 그렇고 올 시즌 초에 이제 우려가 됐던 확실한 스트라이커의 부재가 발목을 잡았죠. 결정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겨야 될 경기를 무승부로 만들면서 결국 조별리그 탈락이 된 과정이 됐습니다만 이번에 뭐 이고르 선수도 영입하고 하긴 했습니다만 그 선수 얘기도 저희가 원투펀치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이고르 선수는 사실 올 때부터 좀 이해가 안 되는 경력의 소유자였어요. 그렇죠. 지금 2010년대 아닙니까? 네, 2010년대에 그 정도 경력의 선수가 K리그 클래식으로 올 수 있다는 거는 저는 기본적으로 그거는 이해를 할 수가 이골이나요, 없습니다. 그렇죠? 죄송해요. 좋은 멘트. 네. 좋은 멘트. 네. 죄송해요. 한현님과도 그때 그 이고르 선수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게 저희가 어떻게든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브라질 현지 쪽 영상들을 어떻게든 온라인이나 이런 부분을 찾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기량인지는 대충 점검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보거든요. 네. 근데 이고르가 유일하게 예외였어요. 아무리 제가 진짜 뭐 무슨 링 한다 그러잖아요. 뭐 하고 뭐 네. 영상 막 했는데 이 선수가 어느 정도 기량인지를 전혀 종잡을 수 없는 선수 유일했습니다. 여태까지 온 외국인 선수 중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선수가 상당히 궁금했는데 결과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이후에 갑자기 이고르 선수가 나와서 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현재까지만 보면 저는 실패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선수 영입도. 포항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두 팀은 K리그를 대표하는 명가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근데 요즘의 공통점을 보면 두 팀 다 제가 이렇게 육안으로만 봐도 경기장 상황을 팬들이 확연히 줄고 있습니다. 네. 수원은 아마 실망감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네. 있을 것이고 네. 서포터들 숫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만 일반 팬들 숫자가 많이 줄고 맞아요. 있고 뭐 하고 있습니다만 포항도 사실 기존의 색깔이 상당히 그거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포항은 최순호 감독 있을 때도 그랬고 90년대 뭐 라데 항상 재밌는 있을 때도 축구를 그렇고 했죠. 아주 네. 아기자기한 축구를 가장 좁은 스틸리아드에서 잘 구현하면서 팀 색깔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됐던 팀입니다. 포항은요. 근데 지금 모르겠습니다. 최인철 감독이 3백을 쓰고 있고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중하위권 팀들이 쓰는 전략 전술 운영을 보는 듯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포항 팬들이 오랜 기간
포항이라는 팀 색깔을 그대로 봤던 팬들로서는 조금 적응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여러모로 이제 그동안 좀 보여줬던 여러 다이나믹한 부분들이 많이 줄어든 부분들 좀 걱정이 되는. 맞습니다. 그래도 왜 그 말 있잖아요. 부자가 망해도 3년은 먹고 살잖아요. 전통의 명문 두 팀이기 때문에 지금 속담을 올라가고. 멍문이요, 멍문? 네, 죄송해요. 근데 축구계가 요즘 유럽도 그렇지만 3년도 지금은 조금 폭이 커요. 그러니까 진짜 1, 2년만 해도 그럼요. 순위가 지금은 정말 맞아요. 요동치는 현대 축구계라서 75세. 정말 이제 매년 조심을 해야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리뷰까지 해드렸습니다.